2월 부동산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월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보는 시각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4월 달에는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당연시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부동산 시장은 또 얼마나 많이 출렁거릴 것이며 대비하지 않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고전을 겪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금리 인하는 호재도 악재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만 길게 보면 금리 인하가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금리 인하는 득이 될 수가 없고 실이 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가 대체적으로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전망을 내리면서 이것 때문에 좋아진다, 이것 때문에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길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은 미리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대출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기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나갈 수 있겠지만 쉽사리 대출 허용을 늘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챙겨야 하는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과연 어떤 것을 먼저 선결 조건으로 봐야 될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인 배후지, 수요처가 풍부한 곳에 투자를 할 것을 일반적으로 권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곧 가격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는 버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경매나 부동산 시장에서 그동안 찬밥이었던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물건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배후지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풍부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저렴하게 산들 쉽사리 수익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반기 부동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어찌됐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길게 갈 것이냐, 또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갈 것이냐.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것 자체가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제로금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되지 않고 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부동산 버블과 함께 맞부딪히게 되면 정말 크게 떨어지는 곳은 떨어질 것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꾸준히 가는 곳은 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각에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배후처, 수요처,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자금 흐름이 어디에 뭉칠 것인가에는 누구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수요처가 있는 곳, 또 교통 호재가 있는 곳,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곳의 인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 자금 수요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곳은 그런 곳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반기에 분명히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고 하면 풍부한 유동성이 어디에 멈출 것인가, 어떤 수요처에 어떤 공급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난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소비와 투자가 어느 정도 같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가 힘들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과연 오르는 곳만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곳은 계속 떨어져야 되느냐 하는 양극화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 큽니다. 어떤 시장을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전세가, 매매가, 그거에 대한 차이가 더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라고 해서 한 번쯤 멈춰야 될 때는 분명히 멈춰야 되고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결정에 따르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불안감이 팽배해질 건데요. 그 불안감을 어떻게 이기고 투자에 성공을 하느냐, 또 성공을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져요. 특히 지방에 투자를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점 도시가 아닌 곳은 확실한 호재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만 투자를 감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금리가 떨어지고 또 금리가 쉽사리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답일 수가 있는데 그 적극적인 투자가 투자자 자신에게 아니면 투자자 주변에게 독이 되지 않는 그런 투자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투자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셔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미경 카페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실전 경매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공유합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차별화된 전략과 냉철한 직관을 통하여 보다 나은 부동산 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현미경에서 부동산의 새로운 안목을 느껴보십시오. 네이버 카페 현미경.